우박사 TV. 앞강좌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권리분석 책에는 없는 내용을 한 꼭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우리 권리분석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 권리분석 책에는 없는 입찰가 결정하는 비법? 사실 제가 굉장히 사용하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법, 천기눈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책에다가 이렇게 활자화해서 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세요. 왜냐하면 어떤 구체적인 통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다? 경매를 오래 한 사람들의 감이다. 그 감이라는 녀석을 써드릴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줄 알면서도 책에다 이제 못 쓰는 것에 대한 이제 변명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다, 그 얘기세요. 도대체 경매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보면 얼마의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데, 경매를 오래 했다는 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찰률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단독 입찰. 그래서 어떤 물건이 혼자 입찰하는 게 단독 입찰이잖아요. 그럼 2대1. 3사람 들어간 거, 5사람 정도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5대1 이상.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그 경쟁률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까? 이거는 경험한 건수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쭉 고민해 보세요. 자, 나라면,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어떤 경쟁률이 나왔을 때 가장 행복할까라고 하면 반대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당연히 단독응찰입니다. 당연히 단독응찰이다. 어떤 물건을 들어갔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어떤 거냐면 3대1을 넘어섰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주겠다요. 근데 여기 이상 넘으면 이거는 적어도 실패한 경매다, 그 얘기세요. 어디까지는 봐주겠다? 내가 응찰한 물건이 3대1이 되는 정도까지는 잘못하지 않았어, 잘했어, 그냥 조금 더 잘 했었어야 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응찰했던 물건이 5대1을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실수했다, 그 얘기세요. 어디서 실수했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응찰한 물건이 단독 응찰이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응찰한 물건이 단독 입찰이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경매 경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생각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공부 시작하고 한두 건 하신 선생님들이 권리 분석을 잘하고 시장 분석도 잘하고 한 건 응찰을 했는데 덜커덕 단독 입찰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부터 나냐면,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부터 덜컥 난다, 그 얘기세요. 아니, 단독 응찰인데 봐봐보세요. 경매 시장이 아주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 아마 전국에 있는 경매 고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걸려있는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시장 분석, 가치 분석을 잘못했거나, 요번에 응찰하지 말고 다음번에 응찰을 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응찰하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나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응찰했구나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세요. 아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를 하시냐면, 단독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밤잠을 못 자세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냐면, 낙찰 보러 가라라고, 제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잔금 날짜가 잡혀도 불안하고 잔금을 내고도 불안하고, 누가 경매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처음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언제 즐겁냐면, 내가 응찰하신 물건의 응찰자가 적어도 5명이나 5명 이상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흐뭇해 하세요. 좀 흐뭇해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응찰한 물건에 1명이나 2명밖에 안 들어온다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던 분들이 5명 이상 응찰자가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경매를 하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자고 경매를 하는데 5대1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 얘기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막 권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단독 입찰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즐겁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 1차 경매 가격이 10억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유찰되면 8억, 20%씩 저감했을 때, 그래서 이제 4차까지 유찰이 되면 5억 1200까지 떨어집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하고 잘 좀 붙여서 봐보세요.
이때 만약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으세요.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저기 오늘 1차 감정 가격이 10억이래. 요 놈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권리분석도 다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10억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경매를 지금은 아직은 기계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로 낙찰 받으면 싸게 받는다며, 그런데 현재 감정 가격이 10억이라며 그러면 뭐 경매 이점이 없네 이렇게 하시고 응찰을 안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 물건이 어떤 물건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1차에 100%인 이제 10억에 응찰을 하기로 했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입찰 가격을 정하는 이제 고수들의 그 비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세요. 1차 때 만약에 저 물건을 나 혼자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선수들은 딱 고가격, 딱 그 가격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 최저 가격에 딱 고가격만 쓰는 사람, 그날 최저 입찰 가격에 그 가격만 쓰는 사람은 뭐 굉장히 여러 번 봤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최저 입찰 가격에 2원, 단돈 2원을 더 써서 단독 응찰로 낙찰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배짱도 좋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왜 권하지는 않았냐면 무서우니까. 그러면 10억원짜리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요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비법이에요. 더하기 10,000원 붙여요. 더하기 10,000원을 더 붙이는 건 뭐냐면 단독 응찰이다 그 얘기세요. 제가 지금까지 응찰했던 물건에 10억대 단위에서 10,000원에서 90,000원 고대를 붙여서 낙찰받은 물건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000원을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가 감당이 가능하냐면, 10,000원을 더 붙이면 요 2대1까지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 더 썼는데, 나는 10,000원 더 썼는데 딱 고가격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나한테 떨어지잖아요. 10,000원만 더 붙이면 단독이나 2대1이었을 때는 딱 잡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차에서 3대1이 될 것 같아. 고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딱 그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0,000원대. 10,000원 더 쓸 사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80,000원을 더 써요. 그러면 요 사이가 갭이 70,000원. 이제 요 갭이 무서운 거예요. 딱 고가격 쓴 사람 어차피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경매 입찰 가격에 끝점 붙여서 들어오는 사람을 잡는 방법이 그거세요. 어디까지? 3대1까지 잡는. 10,000원 더 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도 이제 머리를 굴려. 어떻게 잔대가를 굴려서 뭐라고. 요 놈을 잡으려고 20,000원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물건은 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0,000원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60,000원 더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10억원에서,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면 60만원이고, 만약에 그 경매 물건이 1억원대라면 1,000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000원 더 쓰고 들어오는 사람 누구 잡으려고? 10,000원 더 쓴 사람 잡으려고 20,000원 더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00원 더 쓰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60,000원 더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 진짜 고수는 얼마를 더 쓰냐면 80,000원에서 90,000원대를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응찰한 물건을 잘 보시면요. 책에다 써놨지만 응찰 가격을 보면 무슨 걸 많이 놨냐면 요 가격대에서 8, 9, 9, 9, 9, 9 요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00원, 20,000원, 60,000원 써서 막 그 숫자 얼마 쓸까 고민했던 사람들을 한 방에 잠재우는 게 여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라면 끝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물건의 1차에서는 어떨 것 같아? 유찰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응찰 안 해야 되잖아요. 점을 쳐봤는데 아쉽게도 누가 낙찰을 받아가 버렸어. 1차에서 누가 진짜 더하기 10,000원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물건 나하고 인연이 아닌 거예요. 포기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유찰이 되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경매를 한번 지켜보고 유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다음번 차에는 2차하고 요 1차 사이에서 낙찰 가격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번 유찰되고 나면 10억원에서 8억 요 사이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응찰을 하시잖아요. 또 그게 맞는 거고, 일단 2차에서 이제 낙찰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가격을 정하는 이제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죠. 보통 우리가 전차 가격이 10억이었고 이번 차가 이제 8억이면 요 둘 사이의 평균이 얼마냐면 이제 9억이잖아요. 사실 요 9억이 2차 했을 때 입찰 가격이 기준이 된다 그 얘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뭐해도 1차 유찰된 다음에 80%에서 10억 5천에 응찰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유찰된 효과를 보려면 10억하고 8억 평균 요 언저리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선수들은 머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명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10,000원, 20,000원, 80,000원 때까지 여기서 이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3대1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러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5대1 정도 응찰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어떻게 하냐면 9억 1천만 원 돼. 여기 이제 8억 뭐 8만 원 이렇게 되는데, 경쟁률이 5대1 언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만약 입찰자가 이 물건에서 있었다 그러면 입찰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뜬금없이 확 올라가 가지고 9억 1천만 원대 사람이 나타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억 1천만 원대 사람을 잡으려고 어떤 사람이냐면 9억 1,800만 원까지 쓰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얘기세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5대1 이상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짓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하냐면 10억 1천만 원대까지 입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세요. 물어볼 필요 없이 이 사람들 막 단박에 죽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야단치는 게 뭐냐면, 아니 10억 1천만 원 응찰할 바에야 그냥 여기서 10억 더하기 10억 만 원이 잘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5대1 이상이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한다? 전회차 가격에서 최저 가격으로 응찰을 해서 잡았어야 됩니다 그 얘기죠. 한 케이스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쳐보니까 하자도 있고 인수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2차에서 유찰될 거라고 나는 점을 쳤는데 3차로 갔는데 진짜 2차에도 유찰되고 3차까지 갔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세요. 6억 4천만 원에서 더하기 만원, 2만원, 3만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요 사이가 요 원저리가 뭐 한 7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7억 1천만원, 7억 2천만원, 7억 3천만원 하다가 5대1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전회차 가격을 뛰어넘은 요 위에서 응찰을 해버린다 그 얘기세요. 그럼 봐보세요. 아까 2차에서 낙찰받은 사람 플러스 만 원이면 받았다며. 그럼 봐보세요. 8억에 응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꼭 1천만 원 더 쓴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5대1이 넘어가도 잡습니다라고 해서 입찰에는 낙찰에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차라리 그러면 3차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회차 2차에서 만 원만 더 써서 낙찰을 받는 게 잘하시는 거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책이 없는 거는 이제 한국지 보여드렸던 거는 뭐냐면, 경매는 결국 싸게 받아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이제 투자 방법이잖아요. 단독이었을 때가 입찰 가격이 낮았을까요? 5대1이었을 때가 낮았을까요? 10대1이었을 때가 낮았을까요? 당연히 단독이었을 때가 낮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10억짜리를 1차에 무조건 한 10억 5천씩 써보세요. 그럼 10번 응찰하면 아마 8번은 낙찰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번 떨어지시는 것도 감내할 수 있고 참아내실 수 있어야 되지만, 경쟁률 역시도 단독 입찰이었을 때가 고수들은 선호한다. 선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절대적인 입찰 가격 정하기 원칙입니다. 좀 이게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재밌다고 말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실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